10점 만점으로 봤을 때 그분이 이제 에너지가 2, 1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뭐 소파에 쓰러지는 거 이거밖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봄이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봄을 타는 편입니다. 날이 따뜻해지니까 기분이 조금씩 상승이 되는 게 느껴지네요. 저는 커플 상담을 참 많이 하는데 의외로 커플이나 부부에 있어서 분쟁의 원인이 되고 또 이혼까지도 갈 수 있게 되는 원인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 상상도 못했을걸요? 바로 체력 차이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몸에 대신 들어가서 살아볼 수 없죠. 그 사람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피곤한지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몸에서 올라오는지 그런 걸 전혀 알 수 없죠. 공감적인 사람들은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뭔가 힘들다는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그것의 또 원인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잖아요. 에너지 수준이 둘이 어느 정도 유사한 경우에는 괜찮은데 한 사람은 건강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딱히 아픈 건 아닌데 굉장히 에너지가 부족하고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둘 사이에는 알 수 없는 굉장한 괴리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한 명은 사방팔방 놀러 다니고 많은 것들을 하고 싶고 또 함께 더 오래 하고 싶은데 에너지가 부족한 한 명은 쉬고 싶고 집에 가고 싶고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사인을 계속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원인도 모른 채 여기서 촉발된 싸움으로 가는 것들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상담했던 한 커플은요, 이제 남자분이 굉장히 건강에 좋지 않으셨나 봐요. 가족들이 같이 나가서 아내분과 같이 밖에서 재미있게 놀고 오후 피로 시간대가 딱 되니까 이제 몸에 있는 에너지가 방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에너지가 10점 만점으로 봤을 때 그분이 이제 에너지가 2, 1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머릿속에 집에 가서 뭐 소파에 쓰러지는 거 이거밖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근데 아내분은 기왕 나오게 된 거 많은 걸 구경하고 싶었고 이제 그 순간에 또 배가 고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니까 이거 먹고 가자라고 하는데 남편이 집으로 가자고 서둘러서 그냥 밥도 안 먹이고 이제 가게 되니까 그 순간에 나를 사랑하지 않나? 아니면 너한테 나는 뭐야?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네? 뭐 이렇게까지 의식의 흐름이 흘러간 거죠. 그러면서 둘이 엄청나게 싸웠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들어보고 원인을 추적하다 보니까 두 분 싸움의 원인이 누가 뭐 나쁜 사람이었던 것도 아니고 성격 차이도 아니고 단순히 체력 차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체력은 1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건강한 분들은 뭐 8, 9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번아웃이 되거나 굉장히 건강이 어려운 분들은 좋아야 5점. 그리고 특정 시간대나 뭐 어떤 상황이 되면은 막 2점에서 1점으로 떨어질 때는 진짜 신체에서 비상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여유는요, 마음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신체적인 에너지에서 오는 여유도 굉장히 크거든요. 내가 에너지가 있을 때라면 그냥 웃고 넘길 일도 에너지가 떨어질 때 나를 건드린다 그러면 엄청난 공격성이 폭발하는 쪽으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면 이 질문을 던져보면 돼요.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인가? 아니면 특정 상황 혹은 특정 시간대에만 반복되는가? 이걸 통해서 상대방이 체력 저하인지, 그러니까 혹시 번아웃 상태는 아닌지, 원래 성격이 정말 까칠한 건지 이걸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평소에는 온화하고 분쟁을 만들지 않고 잘 이해를 해주는 사람인데 특히 쉬려고 할 때 수면 시간 혹은 오후 2, 3시에 오후 피로가 시작되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럴 때만 까칠하다. 그런 걸 이제 판단해 보면 좋겠죠.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체력이 안 좋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평생 건강하게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고난이나 고통, 뭐 결핍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거기서 벗어나고 싶고 너무나 거부하고 싶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잘 거친 사람들은 자기처럼 고통을 겪는 그런 다른 사람들을 더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그렇게 성숙해 나가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태생이 건강한 사람들은 상대방을 보면서 게을러서 그렇지
뭐 다 핑계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또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저렇게 하루 종일 하는 게 없는데 네가 뭘 했다고 피곤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인간의 피로는 활동량에 꼭 비례하지만은 않아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자율신경계 문제가 굉장히 또 여기에서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어린 시절 학대를 받았거나 뭐 적대적인 가정에서 자라면서 부모님의 싸움을 계속 마주하면서 자란 사람 같은 경우는 아이가 전쟁을 겪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런 기억이 이제 내부에 쌓여 있고 그러면 교감신경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최면도 하다 보니까 전생에 있어서 잔인한 죽음을 겪거나 또 인간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되게 억울하게 반복적으로 죽었거나 뭐 이런 일을 겪은 분들도 되게 사람들 주위에 있을 때 불안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전생에서 어떤 공포를 겪었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마주할 때마다 그 사람은 갑자기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성품 외에도 체력 저하로 인해서 사람이 정말로 예민해지고 까칠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나 힘들어 피곤해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 또 핑계대네 저 게으른 사람 뭐 지저분한 사람 이렇게 단정 지을 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저 사람의 어떤 속성이 있는지 좀 그런 부분에 관찰도 해보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겪어보지 않은 고통 느껴보지 않은 감정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사람은 너무 단정 짓지 말고 내가 또 무엇이 힘들어서 왜 이러는지 나도 나의 힘듦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